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합성곱 신경망이라고도 부르고 제가 이제 방금 소개한 거 합성곱이 뭐냐면 컨볼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C 그다음에 요거 N을 따서 보통 CNN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합성금 신경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CNN이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이렇게 쓴 이유는 이 뒤에 순환신경망이랑 뭔가 짝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요거보다 이제 CNN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CNN인데 얘 말고 얘가 CNN인데요. 여기에서 이거는 뭔가 알겠죠?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경망은 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리니어 트랜스포머라고 그 다음에 뭐 렐루 같은 보통 이렇게 세트를 해왔고 요게 이제 한 묶음이었죠. 그쵸? 요게 한 묶음이었는데 여기에는 합성구 신경망은 요렇게가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렐루를 하고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맥스 플링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가 핵심적인 그 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 결과에다 렐루를 태우고 또 이렇게 태우고 또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복잡하게 이거를 쌓아갔잖아요. 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쌓습니다. 요렇게 쌓고 요렇게 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들이 이제 세트라고 보는데 얘하고 이제 레이어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렐루를 살펴볼 건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요거는 이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and n 1, 1, 10, 4, 4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자료가 있고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옵저베이션 얘는 채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지 사이즈니까 이거는 이제 흑백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있지만 얘가 이제 주어진 이제 자료이고 렐루는 알고 있잖아. 근데 얘가 2D에 적용되는 거를 못 봐서 그렇죠. 이렇게 렐루를 이제 선언을 해줍시다. 그리고 얘가 이제 원래 이미지고 여기에다가 렐루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어떻게 됐냐? 그냥 알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이 렐루가 각 원소에 그냥 적용된 거네요. 그러니까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의 경우에 빵으로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위에 있던 네트워크에서 컨브 그 다음에 렐루 그 다음에 MP 요런 게 이제 세트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충 알게 되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컨브 렐루 MP가 있는데 MP가 그러니까 맥스 플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이미지가 토치 랜덤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랜드 1144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가 아까 봤던 레이어 중에서 토치에는 이러한 레이어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MP라고 이제 하면은 커널 사이즈를 정하라고 되죠. 커널 사이즈는 2라고 그냥 정의를 해놓고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얘가 이제 입력,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 MP라는 거를 통과하는 변환을 취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쪽을 어떻게 갔냐? 이게 패드가 있으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여기에 2x2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어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지금 숫자들 보이죠? 이렇게 4개의 숫자들 중에서 맥스 값을 뽑아요. 얘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써요.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나왔냐? 그 다음에 이렇게 2x2 윈도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16개의 숫자를 이렇게 십자가로 쪼개가지고 한쪽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두 번째 이 사이드에서 가장 큰 숫자가 얼마예요? 0.875 얘가 제일 크죠. 얘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이고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이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가 2라는 거는 이 윈도우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2x2 윈도우로 이제 난다는 뜻이 돼요. 그럼 다시 이거를 66으로 바꾸잖아요. 66으로 바꾸고 이거를 커널 사이즈는 그러니까 이 커널 사이즈는 윈도우 사이즈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6개 있죠. 그럼 윈도우 사이즈가 2니까 이렇게 2x2로 또 만들어. 이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예요? 이 중에서 제일 큰 숫자는 얘지. 그 다음에 또 요거만 봅시다. 여기에서 제일 큰 숫자는 얼마지? 9256이네. 그래서 0.9256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요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3으로 바꾸면은 이 숫자가 몇 개가 나오겠어? 4개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윈도우를 3x3로 만들 거니까 요렇게 이제 잡겠죠. 여기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0.9360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윈도우를 이제 요렇게 잡으면 여기서 제일 큰 게 얼마지? 얘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커널 사이즈의 의미는 알겠죠? 다시 좀 쉬운 예제로 커널 사이즈 2로 이제 만드시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방금 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이미지를 4x4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 사이즈를 2x2로 만들고 그래서 딱딱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5, 5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몇 개가 안 맞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2x2로 걸면 하나 이렇게 걸고 그 다음 2x2로 걸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두 개가 이제 남잖아. 이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걸 좀 살펴보면은 이게 버전마다 좀 달라요. 파이토치는 어떻게 하고 뭐 그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맥스 값을 그냥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여기는 파이토치에서는 여기는 두 개를 그냥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해서 맥스 값인 얘가 찍히고 요렇게의 맥스 값인 얘가 찍히고 나머지는 또 여기 이렇게 또 찌꺼기 두 개가 남죠. 이거 버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버려 그냥. 그럼 만약에 이거를 3,3으로 그러니까 이 커널 사이즈가 3이면은 이렇게 3x3 윈도우가 나오고 나머지는 윈도우가 딱 맞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맥스 값이 얘가 나오고 나머지 값들 여기 이런 나머지 값들은 다 버립니다. 뭐 이거를 쓸 것 같진 않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내가 윈도우 사이즈를 꼭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냐, 직사각형 창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사각형 창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 디멘전을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4x2 윈도우인데 이러면은 이렇게 두 개에서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4x2 여기에서 윈도우가 이렇게 걸리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한 번 걸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이 여기 나오고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끝. 대충 이렇게 동작합니다. 일단은 계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고 요게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얘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끊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다음에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1144 이렇게 이제 됐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컨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컨볼루션이 당연히 핵심이니까 이름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겠지. 여기에는 뭔가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풋 채널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 채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 채널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쓰면 된다고 했죠. 흑백임은 1, 뭐 칼럼은 3. 그다음에 아웃풋 채널은 뭐를 이제 쓰는 건데 일단 1로 씁시다. 그다음에 여기도 커널 사이즈라는 거를 써야 돼요. 커널 사이즈는 이제 뭔지 알겠죠? 대충 윈도우 사이즈. 요거는 2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스트라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을 합시다. 스트라이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윈도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한 칸 움직인 게 아니고 두 칸 움직였죠. 그렇죠. 여기서 얘는 이제 두 칸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2로 설정하면은 여기에서 동작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요거를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컨브 이미지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유추하기가 좀 어렵죠. 아까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되게 어렵죠. 이거를 보고 이제 딱 찾으면은 불가능한데 요거를 한번 이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갑자기 이제 계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일단 좀 보기 편하게 이 이미지를 다 나눠요. 이게 이제 원래 이미지죠. 그리고 이 인덱싱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애가 나오죠. 그렇죠?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두 칸씩 띄웠습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두 개까지만 하고 여기도 처음부터 두 개까지만 하면은 4x4가 아니고 이렇게 2x2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요렇게만 그쵸? 처음 이제 2x2만 이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하고 이 상태에서 다른 것도 해봅시다. 얘는 이제 처음에 있는 요렇게만 뽑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2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뽑히게 되겠지. 여기 있는 애들이 뽑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이 뽑히게 되겠지. 요렇게 4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제일 끝에 요 부분이 뽑히게 되겠죠. 그렇죠? 요 부분이 이렇게 뽑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컨브라는 거는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아마 느꼈겠지만 뭐 갑자기 미분 꼬리표가 붙어 있죠. 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그럼 이제 뭐 웨이트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해 찍었는데 진짜 웨이트가 있네. 그렇죠? 그리고 컨브 바이어스 데이터 하면은 바이어스도 있네. 얘를 가지고 뭔가 이거를 계산을 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얘하고 여기 있는 이 2화이트 요 이미지 있죠. 요거를 곱해요. 그러니까 0. 첫 번째 원소끼리 0.25 25 마이너스 0.2525 이거하고 곱하기 얘를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떠한 값이 나오죠. 이런 거를 얘하고 모든 그 원소에 대해 가지고 4개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 원소별로 이제 곱하는 거예요. 행렬 곱이 아니고 원소별 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랑 똑같죠. 그렇죠? 이 값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요거의 결과는 여기 있는 커널의 그 컨볼루션 웨이트 데이터에 있는 2x2 4개의 값이랑 여기 이미지 여기 있던 4개의 값이랑 그냥 원소별로 곱한 거예요. 그다음 이거를 더해요. 이렇게 더해.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를 해주는 거지. 그럼 뭐 어떤 값이 나오거든. 마이너스 0.32 뭐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게 컨브를 넣으면 나오는 이제 첫 번째 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값도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복사해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대신에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바꾸면은 실행을 하면은 두 번째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놓고 이거는 이렇게 주석 처리 해주면 이거는 여기 있는 컨볼루션의 세 번째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요거는 네 번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나갔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